돌에 남아있는 과거의 생물들의 흔적을 가지고서 생물들의 다양성, 진화, 생태 등을 연구하는 것이 화석 연구입니다. 당시의 살았던 동물들의 화석 형태들을 연구한다면 동물 초기 진화 비밀을 풀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을 비롯한 를 가진 동물들의 가장 초기 형태를 가진 동물 화석들을 할 수가 있죠. 저는 박태윤 책임연구원이고요. 극지연구소 집권연구본부에서 고생물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은 접근성이 되게 떨어지잖아요. 일반인들이 쉽게 갈 수 없는 곳이고 연구자들도 쉽게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남극과 북극의 많은 화석들이 미답의 연구 영역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정보를 품은 화석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극과 북극에서 이런 식의 연구를 할 수 있는 극지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화석은 그 생물의 흔적이 돌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돌에 남아있는 과거의 생물들의 흔적을 가지고서 그 생물들의 다양성, 진화, 생태 등을 연구하는 것이 화석 연구입니다. 화석화 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화석이라는 것은 생물의 딱딱한 부분이 돌에 남는 거거든요.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해변가 같은 데 갔을 때, 해수욕장 갔을 때 거기 조개 껍데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조개의 그 부드러운 몸체, 우리가 좀 바지락 칼국수를 먹을 때 먹는 그 부분은 이미 썩어서 없어진 거죠. 그리고 돌처럼 딱딱한 그 조개의 껍질만이 그 모래사장 모래 안에 박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모래사장의 모래가 퇴적암이 된다면은 그 퇴적암 안에는 여러분이 보시고 있던 그 조개 껍데기가 화석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석화 과정이라는 것은 대부분 99.99%의 경우 이 부드러운 몸체는 썩어서 없어져 버리고 딱딱한 부분만이 돌에 남아있는 게 일반적인 화석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세계에서 극히 드물게 세계적으로 몇 군데 안 되는 화석산지에서는 그 동물의 부드러운 몸체까지 화석으로 보존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이제 상당히 특수하게 화석화 과정이 진행된 경우죠. 예를 들어서 캐나다의 버젯 쉐일이나 중국의 첸장의 경우 급작스러운 해저 산사태가 일어나서 그 바닷속에 살던 동물들이 죽어서 썩을 시간 없이 급격하게 매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부드러운 몸체가 썩기 전에 화석화가 되면서 동물의 부드러운 몸체까지 다 화석으로 나오는 경우가 되는 거죠. 46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로 이 40억 년 동안 거의 동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지구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약 5억 4천만 년 전에 동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화석들이 처음 나타났거든요. 그 이후부터 시기를 우리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눕니다. 고생대 같은 경우 5억 4천만 년 전부터 2억 5천만 년 전까지 바닷속 생물들이 상당히 번성한 시기였고, 중생대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공룡의 시대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룡이 멸종한 이후로 다시 포유류의 시대가 열린 것이 바로 신생대이고, 우리는 지금 신생대의 시기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도 다시 이제 여러 가지 시간 단위로 세분화되는데, 고생대의 경우 이제 크게 6개의 시간 단위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우리가 캄브리아기라고 부르는 시기거든요. 바로 5억 4천만 년 전쯤에 이제 고생대의 시작이 바로 캄브리아기의 시작과 일치합니다. 남극의 경우 대한민국의 세종과학기지가 있는 킹조지섬 가까이에 중생대 지층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킹조지섬과 가까운 섬들에서 공룡 화석이 발견된 경우들이 자주 있었고요.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 이제 얼마 전에 논문이 나왔는데, 고위도 북극에도 이제 공룡이 겨울을 나면서 살고 있었다는 식의 연구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최초로 동물이 등장한 때가 바로 5억 4천만 년 전이고요. 바로 그 시기가 바로 캄브리아기의 시작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동물 형태가 급격하게 다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미스테리한 현상이라서 캠브리안 익스플로전, 우리말로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부르는 사건이거든요. 포유류도 다양하게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조개나 아니면 갯지렁이를 비롯해서 절취동물,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그 형태들이 처음 어떻게 초기 진화를 통해서 현재의 형태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연구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캄브리아기 시기입니다. 그래서 캄브리아기 당시에 살았던 동물들의 화석 형태들을 연구한다면 동물 초기 진화 비밀을 풀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35개 동물문, 35개 또는 40개 동물문의 형태가 사실 캄브리아기에 모두 다 등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동물들의 기본 형태, 모든 동물들의 형태는 다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재 지구상에 있는 120만 종의 동물 중에 100만 종 이상이 절지동물인데 캄브리아기의 바닷속에서도 절지동물의 초기 형태들을 볼 수가 있고 절지동물뿐만 아니라 연체동물, 척삭동물의 초기 형태 등도 캄브리아기 화석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포유류들은 척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척추동물뿐만 아니라 물고기를 비롯한 원시 물고기들이 이제 척추의 원시 형태인 척삭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초기 원시적인 물고기들은 그런 것들을 다 우러서 척삭동물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을 비롯한 이런 척추를 가진 동물들의 가장 초기 형태를 가진 동물 화석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삼엽충 같은 경우는 이제 절지동물인데 조개 껍데기처럼 딱딱한 껍질을 등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삼엽충의 껍질이 화석으로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고생대 초반 캄브리아기와 오르도비스기에 삼엽충이 엄청나게 번성을 했고요. 사실 오르도비스기 이후부터는 사실 약간 다양성이 줄어들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대 말까지 삼엽충들은 살아남았죠. 하지만 이 삼엽충이 이제 화석 기록으로 잘 알려진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캄브리아기나 여타 다른 고생대 화석산지 중에 부드러운 몸체까지 잘 보존된 화석산지들을 가보면은 사실 삼엽충보다 이제 다른 것들이 더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